청주시 어울림센터에 오늘 강의하러 가고 있습니다. 청주는 이 프라타나스 길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것만 이해하면 정말 진짜 보니까 좋으네요. 오늘 뭐 사실상 양성평등이라는 그 주제가 만만한 주제가 아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란이 있기 쉽고 잘못하면 구설에도 힘할 수 있는 그런 주제지만은 가볍게 넘어가고자 합니다. 나름 준비를 했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참하고도 기행을 중도에서 이틀을 남겨두고 이제 일찍 기구로 한 거죠.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정이고 이미 또 이 공지까지 다 청주시에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지금 없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강의 마치고 가겠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강의가 많이 이제 요청이 돼요. 또 오늘 이 강의 끝나면 내일은 또 귀촌 귀농에 대해서 한 서울서 오신 한 15분 정도 그 분들과 터득골에서 저 말고도 이제 그 교수님,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분 그 강사들하고 일종의 그 토크,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저는 주말이긴 하지만은 벌써 한 25년 됐죠. 산막을 왔다 갔다 한 지가. 그리고 지금은 뭐 거의 뭐 귀촌 생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나름대로 느낀 게 있는 거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 같아요. 나이 들어서 자신의 경험과 또 지식 또는 혹시라도 있다면 그 지혜를 남들과 나누면 참 좋죠. 그것도 좋고 또 강의 요청을 받고 이제 가게 되면은 또 선생님 하면서 대우도 해주죠. 또 용돈도 더 주죠. 그러니까 이만큼 나이 들어서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제 12월 달에는 금호공대 그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저를 또 스피커로 초대를 해서 강의를 요청을 해서 또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또 지방에 이제 한번 가는 거죠. 갈 때마다 이제 가능하면 뭐 고구랑 함께 가보자 합니다. 네, 운전도 해주고 뭐 강의 도중에 뭐 일본은 좀 떼줘야지 뭐.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긍정의 마인드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아마 어울림센터 같은데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울림센터라고 합니다. 네, 이 어울림센터입니다. 젠더 아카데미네. 네. 여기가 강의장입니다. 이리 한번 와봤습니다. 네, 교재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요거 예. 처음에 있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낚시줄을 해서 저희가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냥 드릴 수는 없어서 활동을 약간 전미를 해야 돼서 여기에 저번에 저희가 글쎄 강의료를 충분히 챙겨드리지 못했다면서 터득골에 차인배를 또 주문을 해주셨어요. 저로서는 참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그거 접어서 집에서 이렇게 소리 들으시고 네. 이지름 하나를 참여하시면 어떨까?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제가 염치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 일정에 계시는데 무리하게 진짜 어젯밤 비행기로 오셔서 또 청주까지 오늘 6시 58분에 카톡 주셨더라고요. 출발하신다고 이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그만큼 오늘 이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어떤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 했는데 소개 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장님, 단장님, 회장님 뭐든 좋고 훌륭한 걸 다 갖다 붙이면 다 해당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 들으시고 우리가 이제 이 아름다운 오늘 이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점점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정말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권대욱 이사장님이십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권대욱입니다. 사실 어려운 걸음을 했어요. 어저께 중국에서 도착하니까 저녁 8시, 집에 도착하니까 10시가 넘었죠. 오늘 아침 6시부터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왔는데 청주 제가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고장이기도 하고 또 오늘 이 강의 주제가 사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소위 말하면 이제 컨트로버시얼한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일념으로 왔습니다.
제목은 남자의 눈으로 보는 양성평등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이 강의의 그 어떤 그 주제에 물론 충실하려고 제가 애를 쓰겠습니다. 남자의 눈으로 보는 양성평등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주제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직장 생활을 48년을 했고 일찍이 사장이 돼서 35년 동안 제가 사장 회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건설을 21년을 했고 호텔 10년을 했고 그것도 휴넷의 회장을 제가 했고 재작년에 완벽하게 리타이어를 하고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될 것인가 하고 이제 혼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일을 지금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산막스쿨 거기서 교장 선생 그다음에 이사장으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건설은 한보 유원 극동건설 사장을 제가 했고요. 중문에 이쁜 호텔이 하나 있어요. 제주 하얏트 호텔. 거기 사장을 했고 아콜 엠바스더 코리아 호텔 매니지먼트 사장을 10년 동안 했는데 노보텔 들어보셨나요? 노보텔, 풀맨, 이비스, 물큐얼, 페어먼트, 소피텔 이런 것들이 프랑스의 아콜 그룹의 그 호텔 그 브랜드고 저는 프랑스 호텔 아콜 그룹과 한국의 그 토종 엠바스더 호텔 그룹이 만든 합작 회사 아콜 엠바스더 코리아의 사장을 10년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넷에 가서 제가 또 일을 또 했고요. 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 어디서 본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두 번은 네 그러시죠. 예, 제가 이 KBS에서 2011년도에 방영했던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부활의 그 김태원 씨가 지휘를 했고 그 전에 했던 것이 박할리 씨가 했던 이 청춘 합창단이었었죠. 그래서 그 청춘 합창단의 지금 단원으로 제가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거기서 또 단장을 또 오랫동안 했고 지금은 이제 후임 단장에게 물려주고 명예 단장으로 지금 있고 다만 사단법인은 아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 이사장으로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득골, 그다음에 산막스쿨의 교장, 그리고 이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많이 했죠. 저는 이제 살아오면서 일도 일이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과연 행복한 삶이 되고 충실하고 보람 있는 삶이 될까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과 일 사이에 그리고 일과 일의 위에 앞에 뒤에 늘 쓰고 그리고 말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노래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해서 그걸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게 세바시입니다. 세바시에 제가 516회 그 스피커였고요. KBS 그 아침마당에 그 목요 특강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강의를 했고 기타 뭐 다수 채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책도 제가 한 6권을 지금 냈습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은 한번 권대욱 조사하고 보시면은 나오실 거예요. 일찍이 제가 페이스북과 SNS 이런 것들을 제가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삶을 가장 완벽하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지금 보고 또 소통의 그 공간으로서 생각하고 페이스북과 그다음에 유튜브, 릴스, 쇼츠 이런 어떤 SNS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여러분 몇 살쯤 돼 보세요? 10대 후반. 너무 많이 이제 나가셨다. 제가요 1969년도에 대학을 입학했고 1973년도에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69학번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우리 나이 뭐 옛날 나이가 없으니까 지금 73시죠, 제가. 그렇게는 안 보이죠?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늘 깨어 있으려고 하고, 늘 이 목적이 뭘까?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굳은 하나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튜브들 다 하시죠? 권대욱 TV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눌러주십시오. 제가 한 4년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구독자가 한 11,4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부지런한 거 하나 매일같이 하나씩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올라간 유튜브 총 이 개수가 전체 한 2,600개의 컨텐츠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여다보시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또 뭐 하고 다니는 사람인지 여러분께서 완벽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참하고도 기행을 했습니다. 참하고도 기행을 하면서 그 힘든 여정이죠. 해발 3,100m 그 고지를 그냥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 거기서 제가 영상을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걸 전부 다 업로드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우선
저의 가정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는 가정을 떠나서는 이것이 생각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 가족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호르몬의 외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21살에 홀로 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201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저 하나를 바라보시고 그런 삶을 사셨는데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일기장을 남기셨어요. 평소에 제가 글을 이렇게 면면하게 쓰시는 건 알았지만은 그렇게 면면하게 쓰시는지 몰랐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일기장이 한 권 딱 나와요. 제가 그 일기장을 보는 순간 그걸 읽느라고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아주 통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가슴이 저리고 아팠죠. 제가 몰랐던 어머님의 그 애환, 또 민족적인 어떤 비극,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할 때, 이 글은 반드시 내가 남겨서 반드시 후손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글도 잘 쓰시지만 아무튼 그 내용이 한국의 근대사, 민족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동족 상잔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작업을 해가지고 소헌집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지금 냈고, 살아계신 우리 친척들, 그 다음에 그 소헌집에 나오는 우리 친척들, 그 다음에 그분들이 돌아가셨으면 그분들의 자녀들에게 한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소헌집을 영문으로 지금 번역을 해서 지금 영문 번역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 이 어머니의 역사는 반드시 세계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영문으로 번역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출판사, 아마존이 됐든 펭귄스닷컴이 됐든 거기에 지금 출판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거의 끝냈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영문으로 된 소원집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국어로도 다시 한번 재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된 제목은 정해졌어요? 제목은 아직 제목만 지금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더스 다이얼로그 이렇게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번역을 작업을 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지금 2분이서 하세요. 이 번역 작업을 하려고 제가 여러 군데 알아봤죠. 알아봤더니 물론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재주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지금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 역사 속에 담긴 그 소원집에 담긴 어머니의 그 행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여성이분이 훨씬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여기에 보면은 경상도 사투리에다가 옛날 고어체에다가 번역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그전부터 알던 그 여성 2분이 이 번역 작업을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다가 보면 종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반간이다. 그러면 그거는 사촌지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요즘 젊은이들 그 종반간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이분들이 저에게 이 그 구글의 그 앱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작업을 하니까 종반간이라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장 선생님하고 물어요. 그러면 종반간은 사촌지간을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또 번역을 또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번역 작업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1년을 그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번역이 다 됐다는 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기쁘고요. 저희 집은 4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경상북도 안동 권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안동이 얼마나 보수적인 동네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손이고 장손은 무조건 조상들을 모셔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도 있었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내외, 그 다음에 저희 애들, 이 first generation 4대가 아파트에서 살았죠. 그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 한국 여성들의 그런 저거를 어릴 때부터 지금 보고 자라고 느꼈고 그렇게 했죠. 지금 아내하고는 결혼 생활 지금 45년 차 아주 잘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려오면서도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하는 데 대한 제가 조언을 좀 들었고요. 또 민무숙 그 양성평등 그 원장 하시던 직전 분에게도 양성평등의 그 주제,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겠느냐 하는 거를 또 말씀도 듣고 나름대로는 좀 준비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저거였죠.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2011년도 청춘합창단에 한참 방영할 때 그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어쨌든 어머니께서는 1점 혈육을 정말 진짜 바느질 해가면서 그렇게 키운 그런 1점 혈육이 나름대로 회사 사장도 되고 또 합창단도 하고 해서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가정을 떠나서는 전 절대로 여성평등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지금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에서 가정, 훌륭한 가정, 올바른 가정, 화목한 가정,
가화만서생이란 말을 요즘처럼 그렇게 실감나게 느끼는 저것이 없고, 또 이번에 여행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부가 자식 다 소용없어요. 자식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전부 다 지 살기 바빠서 또 그런 걸 바랄 수도 지금 없고 그런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부부밖에 없다. 그 생각으로 늘 함께 또 따로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춘합창단 말씀을 조금 좀 드리자면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 2011년도에 남자 자격 청춘합창으로 했고, 그래서 2011년도 우리가 KBS 방송을 한 3개월 동안 했고요. 저는 합창단이 그냥 합창단으로서 남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2011년도 9월 달에 방송이 다 끝났을 때 그냥 헤어지는 거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가슴 속에는 이런 합창 너무나 정말 좋은 인연인데 이런 인연을 왜 우리가 버리느냐. 다시 하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몇몇 분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해서 청춘합창단,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을 2011년도 9월 달에 그 당시에 제가 사장으로 있던 노보텔 엠바스터 강남호텔에서 발대식을 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2년이 경과됐죠. 사람들은 물어요. 요즘도. 지금도 하시냐고. 지금도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도 너무나 열심히 하죠. 일주일에 무조건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날은 오후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합창 연습합니다. 어떤 합창단을 만들고 싶었냐면 제가 8년 동안 단장을 했거든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나 하고 이렇게 되면 그냥 동네 합창단이 되는 것이지만은 저는 그 합창단의 꿈과 희망을 심으면은 이거는 정말 통일을 위한 합창단도 될 수 있고 사랑을 위한 합창단도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합창단이 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2015년도 저는 유엔에 갑니다. 우리 합창단은 유엔에 가서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소구하는 그런 역사적인 공연을 했고 저도 거기서 연설을 했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로부터 우리 합창단은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합창단이 아니고 유엔에 갔다 온 합창단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꿈은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시니어 합창단이 되어서 전 세계를 가면서 고 글로벌에서 대한민국에 배 팔고 휴대폰 팔고 갑자기 졸부가 된 그런 나라가 아니고 정말로 유구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당당한 문화민족이다. 이걸 전 세계에 좀 알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청춘합창단을 전국 방방곡곡에 만들어서 우리가 좋으니까 하시는 분 좋고 듣는 분 좋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걸 왜 우리만 하느냐. 그래서 지금 각지에다가 청춘합창단을 만드는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청춘합창단도 있고 춘천에도 있고 또 지금 대전에도 하나 생겼고 계속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청주에도 여러분 오늘 제 강연이 끝나면 반드시 합창단을 하나 만드셔서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세계 합창대회에 가서 우승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시니어 합창단이 되는 것이죠. 꿈은 이루어진다. 저는 이 일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엔에도 했고 오스트리아 그라스에서 가도 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공연할 때는 그 정말 조국을 잃고 그렇게 해외를 전전하는 이 고려인들에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 여러분들 잊지 않았다. 이거를 얘기하고 왔습니다. 대망의 카네기홀 공연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카네기홀 예술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서고 싶은 그런 무대죠. 거기를 우리가 갔습니다. 만난을 극복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KBS 인간극장 김삼순 뉴욕에 가다 편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은 그때 당시 우리 유엔에 갈 때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죠. 참전 16개국 우리 6.25 때 우리를 도왔던 나라들을 우리가 순회를 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여러분들 잊지 않았다. 고맙다. 이거를 지금 얘기 좀 하기 위한 그 여정을 지금 시작할 거고요. 이런 것을 모두 떠나서 저희들은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것이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본질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여울림센터에서 저에게 주신 요청서랄까? 거기에 보면은 남자의 자격 대 여자의 자격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남자가 보는 양성평등은 지금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충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직장이나 또는 가정이나 많이 지금 개선이 됐죠. 옛날에 비하면. 우리 어머니가 살던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저거 된 것이죠. 그리고 남자들에게 대충 물어보면은 아니 가정에서는 남자가 지금 설 땅이 없다. 나이가 들고 힘 떨어지고 그러면 남자들은 정말 설 땅이 없어요. 가정에서는 자신만의 공간이 없습니다. 늘 제가 얘기하죠. 남성들에게 여러분들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한 평짜리 서재가 되더라도 반드시 남자는 숨을 곳이 필요해요. 그만큼 남자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원을 하는데 사실 가정에서 남녀 평등은 이미 벌써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남자분들에게 어떠냐 물으면 아유 가정에서는 오히려 남자 아직은 열이다. 나이가 가면 갈수록. 여러 우스갯소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걸 일일이 제가 여기 열긴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남자들은 직장 떨어지고 할 일 없으면은 정말로 집에서 천대받아요. 정말 내 친구들 이렇게 보면 불쌍합니다. 저는 일찌감치 그런 꼴을 들어봤기 때문에 아유 나는 절대로 그 꼴을 안 당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도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에서는 그렇다 치고 또 대충 보면은 자녀들은 어머니 편입니다. 그렇죠? 요번에 이 티벳 그 근처에 제가 가니까 거기 소수민족들이 여러 인제 민족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결혼 풍습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정말 재미있는 것은 한 여자가 남성 형제 3명에 3명, 4명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1년씩 데리고 산대.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 여성은 자기 아이를 확실하게 지금 알죠. 남자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 것도 있다시피 농담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가정에서의 여성 평등은 이미 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정치에서 기타 사회적인 액티비티에서 과연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왜 부족할까요? 저는 기업 생활을 48년 했고 사장을 35년 했습니다. 제 밑에는 남자 직원도 있고 여성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휴넥 가기 전에 근무했던 아코어 엠바서더 코리아는 프랑스 회사와 합작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문화가 한국하고는 또 틀려요. 여성을 굉장히 우대합니다. 그래갖고 여성 총지밴도 만들고 그걸 제일 먼저 저희들이 시작한 그런 회사인데도 아직도 보면은 전체 총 그 임원 중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습니다. 일반적인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양성평등을 갖다 얘기하려면 직장에서 임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조사에 의하면 적어도 40%, 국회의원의 40%, 장차관의 40%,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0%. 이게 돼야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이 이루어진 나라가 있느냐? 저쪽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런 나라는 거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많이 지금 부족하죠. 아직도 임원의 그 비율이 채 10%가 지금 안 됩니다. 대개백에. 많이 배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옛날에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군자는 화이부동이다. 그 다음에 소인은 동의불하다. 여기서 평등을 얘기하기 전에는 서로 다름을 갖다가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화성에서 온 사람, 목성에서 온 사람, 생각하는 바가 틀려요. 생각이 이 뇌의 구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절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평등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평등의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냉철하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제가 사장의 입장에서 기업의 임원을 갖다 승진시키려면 부장급들이 있어요. 부장에 여성 부장도 있고 남성 부장도 있어요. 임원 자리가 하나 비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가? 굉장히 냉철한 문제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먹고 삽니다. Sustainable growth,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윤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윤을 하기 위해서는 퍼포먼스, 소위 말하는 능률이 좋아야 됩니다. 같은 값으로 더 많은 일, 더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임원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남자는 올인하는 사람. 직장이 끝나고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업역을 넓히고 연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하는 사람과 직장이 딱 끝나면 칼퇴근해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더 이쁘겠어요? 그리고 또 누가 더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겠나요? 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보편적인 어떤 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그러면 여성들은 왜 그럴까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여성들은 가사와 육아라는 남자들이 보통 안 하는 그런 또 다른 책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업무거든요. 이걸 갖다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을 추구하는 집단. 이거기 때문에 누가 더 효율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이 앞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아도 이제는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제 아이들도 보면요. 육아 같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남자가 어디 보컬 들어갑니까? 그런 시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고 육아를 갖다 육아휴직도 남자가 번갈아 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능력과 일에 대한 열정. 끊임없는 패션 for the excellency. 우수함을 위한 끊임없는 열정만이 남녀 평등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그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성은 남성들이 갖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세함이 있죠. 따뜻함이 있죠. 배려심이 있죠. 그런 것은 남자들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가지지 못할 그런 기본적인 품성을 여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옳고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름이지만 그 다름을 우리가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들의 우수성, 우월성을 갖다 또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 양성 평등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직장에서 이렇게 공평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분들도 공부하고 그리고 또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고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갖다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보든지 이 사람을 시키는 것이 이 남자를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하는 그런 인상을 줄 때 그래도 그걸 갖다가 여성이기 때문에 구분한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양성평등을 갖다가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다름을 갖다가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의 능력을 갖다가 여성 특유의 그런 어떤 장점들을 활용해서 능력을 갖다가 개발하고 또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이부동, 결국은 서로 다른 사람끼리도 서로 잘 동화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군자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따라서 양성평등은 어떻게 보면 시혜가 아닌 당이라고 지금 봐야 됩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고 또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로서 이러한 패러다임을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양성평등 얘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지금 드릴 얘기는 여러분들은 여성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이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복해지셔야 될 그런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얘기 중에서도 아마 양성평등과 관련된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겠죠. 자, 모두가 행복한 삶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할 것인가?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이걸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여울림센터에서 열렸던 남자의 입장에서 본 양성평등 제1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부는 나만의 삶, 행복한 삶을 주제로 이어지겠습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